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9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경남에서도 주간 오미크론 검출률이 83%를 넘어 지배종이 되면서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연휴가 끝난 첫날 직장 출근 대신 선별 검사소를 찾은 사람들로 줄이 길게 늘었었습니다. 고령층 등 일부만 기존의 PCR 검사를 받고 나머지 대부분은 신속 항원 검사 대상입니다. 코 속 검체를 스스로 채취하는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코 넣고 2cm 정도 넣고 10번 문질러 주세요. 조금 더 넣으세요. 신속 항원 검사는 경남 지역 24개 보건소와 선별 검사소와 함께 지정 병의원 129곳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첫날은 병의원 일부만 시작했고 다음 주 전면 가동되기 때문에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별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그 검사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들이 크게 불편함을 느끼는 점은 없습니다. 경남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 2만 8천 건 가운데 187건이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이어진 PCR 확인 검사에서는 54%인 101건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직후 경남의 확진자는 크게 늘어 어제 0시 기준 910명을 기록했고 오후까지 8명이 추가됐습니다. 지금 1월 24일 이후로 계속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집단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어느 곳에서나. 최근 일주일 경남 확진자 표본 검사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83.7%로 2주 전 50%를 훌쩍 넘어 오미크론 변이가 경남에서도 주종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41%, 재택 치료자는 4,300명입니다. 백신 3차 접종률은 도민 인구 대비 52.3%입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1960년대 고성천 하구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습지 마동호는 황새와 큰고니 등 700여 야생생물종의 보금자리가 됐는데요. 2월 2일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고성 마동호가 국가 내륙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보도에 오종우 기자입니다. 고성천과 당학만이 만나는 곳에 형성된 마동호. 남해안에서 보기 힘든 드넓은 갈대밭 34헥타르가 펼쳐져 있습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에 739종이 서식할 만큼 생물 다양성이 높아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황새와 큰고니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3종과 천연기념물 17종 등 희귀 동식물을 품고 있습니다. 황조롱이, 독수리 같은 천연기념물을 포함해서 무려 7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야생생물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뚜렷이 남아있는 중생대 퇴적암층과 공룡발자국 화석단지 등은 마동호의 지질학적 가치를 더했습니다. 또 국가 주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논농사용 물웅덩이, 둔벙도 인접해 있어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마동호 국가습지 보호지역은 개인 토지 소유자가 많지만 주습지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래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쓴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고성 국민뿐만 아니라 전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고성군은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고 기반 시설을 조성하면 생태 관광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탐방로, 관측소, 습지보호센터 등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탄소 중립, 친환경 생태관광 고성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에 지정된 국가습지 보호지역은 내륙과 연안습지를 포함해 모두 7곳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이지만 봄은 아직인 것 같습니다. 추위의 기세가 여전합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어제만큼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창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을 보이고요. 모레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건조함도 여전합니다. 현재 거창과 함안, 하동을 제외한 경남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주말까지 해안으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불씨 관리를 더욱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하늘 대체로 맑지만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경남 서부 내륙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눈발이 살짝 날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습니다. 의령과 함안이 영하 8도, 창원과 김해, 밀양이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창원 6도, 김해와 밀양 7도로 어제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진주와 산청의 기온 영하 3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 거창이 영상 3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요. 화요일부터 추위 기세는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종료식이 어제 창원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경남의 모금액은 102억여 원, 온도탑 수은주는 127도로 3년 연속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는 나눔 캠페인이 시작된 뒤 가장 높은 온도입니다. 성금은 경남 지역 저소득층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경남 메세나협회가 기업체와 예술단체의 새해 매칭 펀드 사업을 시작합니다. 경남 메세나협회는 오는 25일까지 지원에 나설 기업체, 의료법인, 공공기관과 지원받을 문화예술단체 신청을 받아 150개 결연팀을 꾸릴 계획입니다. 협회는 지난해 153개 팀에 28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최근 5년 동안 은행 점포 54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민구 국회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문을 닫은 전국 은행 점포는 1,200여 곳으로 이 가운데 경남은 54곳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경남 전체 은행 점포의 4.2%에 해당합니다. 창원시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2015년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가운데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자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 이내인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또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 업체인 쿠팡의 대규모 물류센터가 2년 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쿠팡은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지구 제909에 오는 2024년까지 2,200억 원을 들여 지상 6층 규모의 물류센터를 짓기로 계약했습니다. 쿠팡은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경남과 부산 지역 주민 3천여 명을 먼저 고용할 예정입니다. 창원 특산품인 단감이 하동 녹차와 고성 둔벙에 이어 경남에서 세 번째로 국가 중요 농업유산에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3년 동안 단감 산업 발전과 홍보 등에 1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도는 유무형의 농업자원 보존을 위해 전승가치가 인정되는 품목을 지정하는 것으로 창원 단감 등 17개 품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까지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경남에서는 5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신설 고속도로에는 거제에서 통영 구간 30.5km와 김해 밀양 18.8km 2개 사업입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월) 기준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유가, 원자재 공급망 충격이 수출을 집어삼켰습니다. 유가와 원자재값 급등으로 수입액이 수출액을 훌쩍 넘어서면서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우리 돈 5조 9천억 원 적자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안 좋고 역대 최대 적자 규모입니다.
무역 적자가 지속되면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되고 결국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국제 유가를 보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배럴당 100달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페크 플러스가 매달 원유 증산을 합의했는데도 공급 차질로 인한 재고 감소와 우크라이나발 에너지 수급 위기감 등이 반영된 탓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은 국내 기업들의 생산 원가에 영향을 주고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수입 물가는 지난해 42.3% 상승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2월 농축수산물 수입 가격도 한 해 전보다 33.5% 올라서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무역 수지 악화와 금리 인상 여파로 IMF의 우리 경제 전망 3%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거시 경제도 문제지만 국민들로선 당장 체감 물가가 높습니다. 외식 물가가 10년 3개월 만에 최고로 오른 상황에서 업계에서 잇따라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CJ 제일제당, 대상 등에서 이 외식 가격과 식품 가격을 인상했거나 예고했고 다른 업체로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예고됐던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과 별도로 물가 충격을 줄이는 건 정부의 몫입니다. 수급 관리를 통해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과도한 가격 인상 감시,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엄벌을 통해서 서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해 줘야 할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입니다.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4도로 어제만큼 춥고요. 주말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아침까지 충남 지역과 호남 일부 지역에 약하게 눈이 내리다가 모두 그치겠고요. 밤에 다시 눈구름이 강화되면서 충남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호남 지역에는 7cm가 넘는 많은 눈이 쌓이겠고요. 제주 산지에도 3에서 최고 10cm, 울릉도와 독도에도 15cm가 넘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됐는데요.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에는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철원이 영하 14.5도, 춘천은 영하 12.4도까지 떨어지면서 일부 중부 내륙 지역은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2도에 머무는 등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광주가 5도, 대구는 4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한파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늘 표정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